아침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미 분주해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놓치면 안 될 것, 남들보다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 생각보다 빠르게 의식을 점령합니다. 인간의 하루는 이렇게 욕망의 속삭임과 함께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장면을 낯설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이성이나 토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고 맹목적인 의지 곧 욕망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은 이미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요구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안전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하루의 방향을 결정해버립니다. 이 욕망은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칠 줄 모른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결핍이 고개를 들고 잠시 만족한 마음은 곧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루는 늘 부족한 상태로 시작되고 충분하지 않은 감정으로 끝이 납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의 피로는 육체보다도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는 묻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 조금 덜 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조금 덜 괴롭게 살아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은 욕망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욕망이 줄어들 때 비로소 삶은 조용해지고 조용해진 마음만이 자신을 지탱할 힘을 회복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태도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욕망으로 채우는 대신 욕망을 바라보는 하루로 바꾼다면 삶의 무게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복을 쟁취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도 아닙니다. 다만 덜 괴로운 하루를 살아보려는 한 인간의 조용한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쇼펜하우어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루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를 원합니다. 아무 결핍이 없는 순간에도 마음은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더 편안해지고 싶고, 더 확실해지고 싶고, 지금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도덕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의지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욕이나 목표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이유를 묻지 않고 방향도 따지지 않으며 그저 살아있으라는 명령처럼 인간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이미 원하고 있고 판단하기 전에 이미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으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을 느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순간에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지는 멈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괴로운 것은 삶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쉼없이 자신을 밀어붙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이루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만 손에 넣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다음 고통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만족은 늘 잠깐이고 곧 또 다른 요구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원하기보다 원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왜 괴로운지도 모른 채 욕망을 따라가는 삶보다 괴로움의 근원을 정확히 아는 삶이 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의지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욕망은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곧바로 나의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순간 한 발 물러서 보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이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욕망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하던 것의 절박함이 조금 느슨해지고 지금 당장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욕망을 줄이는 하루의 첫 단계입니다. 덜 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평온은 의지를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는 그런 승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지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밀어붙이는 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 그 짧은 간격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오늘 하루 욕망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이 당신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루의 무게는 이미 조금 가벼워집니다. 욕망은 언제나 약속을 합니다. 이것만 이루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이 순간을 넘기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고 견디고 스스로를 채촉합니다. 고통은 잠시일 뿐이며 충족의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처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약속이 얼마나 자주 배반되는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마음은 분명 잠시 가벼워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숨이 트이며 이제 됐다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상태는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쁨은 짧고 만족은 얕으며 마음은 곧 다음 생각으로 이동합니다. 이루어낸 것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인간은 뜻밖의 감정을 마주합니다. 기대만큼 기쁘지 않다는 느낌, 마음 한편이 비어있는 듯한 낯선 침묵. 쇼펜하우어는 이 침묵을 권태라고 불렀습니다. 욕망이 채워진 뒤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고통입니다. 결핍이 사라진 자리에 의미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방향을 잃습니다. 더 이상 갈망할 대상이 없을 때 마음은 스스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욕망을 찾습니다.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기대를 만들어내며 권태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고통을 피해 욕망으로 달려가고 욕망을 이루고 나면 권태를 견디지 못해 다시 고통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삶은 바로 이 반복입니다. 그는 이를 비관적으로 묘사했지만 동시에 매우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니라 성공해도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루든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 내가 원하던 거였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처음의 간절함은 희미해지고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또 다른 부담이 생깁니다. 갖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 이제는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욕망이 충족된 뒤에도 평온이 오지 않는다면 문제는 아직 덜 이루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바라왔기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원하고 있는 상태 자체에 익숙해진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욕망의 대상보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에 더 의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순간 자신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두려워 계속해서 다음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욕망이 잠시 멈춘 자리에서 느껴지는 침묵은 마음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과열된 의지가 잠시 식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충족된 욕망 뒤에 남는 허전함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욕망의 구조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욕망을 추리는 하루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더 많이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바라지 않아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욕망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한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줄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욕심을 버려야지라는 생각마저도 또 하나의 목표가 되어 마음을 재촉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욕망은 의지의 산물이며 의지는 명령으로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덜 원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의 대답은 의외로 소극적입니다. 욕망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욕망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욕망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먼저 일어나는 충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누르려 하면 반발이 생기고 도덕으로 단속하려 하면 오히려 집착이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싸움을 무의미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지와 맞서 싸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의지의 무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물러서 보라고 권합니다. 욕망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따라가거나 밀어내지 말고 그저 지켜보는 자리로 이동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지금 내 삶에 어떤 긴장을 만들고 있는가?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무너질 것인가? 이 질문들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망이 가진 절대적인 힘을 상대화합니다. 그 순간 욕망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명령에서 잠시 스쳐가는 요구로 성격이 바뀝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바로 이 거리에서 생겨납니다. 덜 원하는 연습이란 덜 행동하는 연습이 아닙니다. 덜 기대하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결과가 마음을 휘두를 힘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에 대한 기대와 해석이 마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낮추는 일은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이 연습은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몇 번이라도 욕망을 관찰하는 순간이 생긴다면 그 하루는 이미 이전과 다릅니다.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마음이 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해지려 애쓰지 말고 불행해질 가능성을 줄이라. 덜 원하는 연습은 바로 이 문장을 삶에 옮기는 일입니다. 더 큰 기쁨을 얻지 못하더라도 불필요한 상처와 실망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루는 충분히 의미를 가집니다.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에는 낯선 감각이 생깁니다. 비어있음과 비슷하지만 공허와는 다른 상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입니다. 이 감각은 아직 평온이라 부르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지가 잠시 말을 멈출 때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 곁에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비교는 시작되고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유를 타인의 존재 그 자체보다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를 의식합니다. 그 순간 욕망은 더 이상 개인의 내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뒤처지지 않고 싶으며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이 욕망들은 소리 없이 마음을 긴장시키고 하루가 끝날 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를 남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그가 말한 고독은 회복의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비교가 멈춥니다. 평가할 대상도 증명할 필요도 사라집니다. 그 순간 마음은 불필요하게 짊어지고 있던 욕망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더 잘 보이려는 욕망, 더 앞서가려는 욕망은 혼자 있을 때는 힘을 잃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정직합니다. 고독 속에서 드러나는 불편함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망으로 자신을 채워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의지가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하루에서 고독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굳이 누구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잠시라도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조용한 틈에서 욕망은 스스로 약해집니다. 혼자 있는 동안 마음은 천천히 단순해집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에게 인상 깊게 남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무사히 지나가는 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소유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늘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내어주지만 혼자 있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주인을 되찾습니다. 이때 욕망은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합니다. 고독은 삶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음을 줄이는 선택입니다. 소음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자신의 호흡을 다시 느낍니다. 이 장에서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말합니다. 욕망을 줄이고 싶다면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시간은 당신을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오늘 하루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도 잠시 내려놓는다면 말입니다. 이 질문은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원하지 않음으로 하루를 버틸 수 없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을 공상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유의 실험으로 제안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욕망이 삶을 끌고 가지 않게 두어보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하루는 놀랍도록 조용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이 특별해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도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도 줄어듭니다. 그 대신 오늘을 그저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느슨하게 합니다. 이 하루에는 큰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큰 실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것들이 마음을 흔드는 힘은 이전보다 약해집니다. 기대가 없으니 결과가 마음을 배반할 일도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바로 이 상태에 가깝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덜 소모되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사소한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창밖의 빛, 잠시 멈춘 생각, 아무 이유 없이 고요해지는 순간. 이것들은 행복이라 부르기엔 작지만 고통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제거되는 것이다. 욕망이 하나씩 빠져나간 자리에 특별한 감정이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빈자리는 불안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여백으로 남습니다. 마음은 그 여백 덕분에 숨을 쉽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게서 잠시 물러나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보다 앞서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루. 이 하루가 끝날 즈음 사람은 묘한 깨달음에 이릅니다. 욕망이 없다고 해서 삶이 텅 비지는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욕망이 적을수록 하루는 덜 아프게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깨달음을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조용히 정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야말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안정된 하루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평온을 하나의 목표처럼 생각합니다. 언젠가 도달해야 할 상태, 충분히 노력하면 손에 넣을 수 있는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생각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온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물러난 뒤에 남는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동안 마음은 늘 긴장합니다. 잃을까 두렵고 부족할까 불안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이 긴장은 목표가 달성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형태로 옮겨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더 나은 상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은 평온과는 정반대의 방향일 수 있다고요. 욕망을 줄이는 하루를 지나온 지금 마음에는 특별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환희도 없고 성취감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마음이 덜 시끄럽고 생각이 덜 날카롭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의 실제 모습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는 인간이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고통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고통의 가능성을 줄이는 일이며 그 자체로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평온은 감정의 풍요가 아니라 감정의 과잉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고 항상 만족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 마음.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삶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많이 웃는 것이 아니라 덜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내일도 욕망은 찾아올 것이고 의지는 여전히 당신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조용함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있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이전보다 덜 고통스러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위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장하지 않는 진실을 건넵니다. 삶은 본래 완전하지 않고 인간은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행복은 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정직함 속에서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평온을 제시합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되고 더 위대해지지 않아도 되며 그저 자신을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는 삶. 욕망을 줄이는 하루는 삶을 축소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통증을 줄이는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가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하루가 당신을 조금 덜 아프게 했다면 쇼펜하우어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크게 행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조용히 견딜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삶은 이미 철학적입니다.